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려야 되잖아요. 아, 방향. 길게 보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서울이 늙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보면 썩쭈구리 하잖아, 서울이. 그죠? 색깔이 어때요? 뭐 회색이 좀 짙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보면 생각보다 아파트가 모여 있는 데가 이렇게 강남, 그다음에 잠실, 생각보다 아파트 반포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아파트가 별로 없어. 여기 이런 데는 다 빌딩이고 도심은 여기 반은 빌딩이고 이만큼의 아파트잖아. 네. 생각보다 아파트가 이게 많이 모이는 데가 없다니까요. 어쨌든 서울이 늙고 있다는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거를 제가 옛날부터 리얼망고라는 데다 올려놓은 건데, 이 70년대부터 이렇게 한 건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 5년 내 신축, 파란색은 뭐냐면 6년에서 15년 차. 70년대에는 전부 다 신축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파트가 없었으니까.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90년대, 80년대 말이 되니까 말에 공급을 많이 했다는 거지. 네. 목동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개포, 고덕 이런 데가 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축 비중이 늘었어. 신축이 확 늘어나니까 구축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 보이는데, 이게 늘었으니까 이제 5년 뒤에는 늘어나겠죠. 그 준신축 비중이. 그래서 9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일기 신도시가 입주했어도 불구하고 신축 비중은 계속 줄어서 지금은 몇 프로냐면 10%밖에 안 돼요. 희귀하네, 진짜. 그치. 그러니까 얼죽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 근데 중요한 거는 15년 차가 문제라는 거야. 아니, 신축 아니라도 좀 걔네만 깨끗해 보이는 거. 네. 그래도 2010년 이후에 입주한 거는 깨끗하거든요. 구조도 좋고. 그 보시면 이게 2010년에 정점을 찍고 50%에서 이게 20% 떨어졌어. 그래서 이거를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정리를 또 했지. 2010년 기준으로 신축, 5년 내 신축은 23%나 했다는 거예요. 살만했지. 네 채 중에 한 채가 신축. 근데 준신축은 50%. 그래서 73%가 15년 내 아파트였다는 거죠. 그게 여기는 뭐 얼죽신이고 뭐고 이런 거 없는 거고. 그러네요. 2020년이 되니까 반토막 나고, 2024년이 되니까 10% 떨어졌다. 10채 중에 한 채만 신축이다. 준신축이, 문제는 준신축이야. 준신축이 쭉쭉 빠졌어요. 그치, 반토막. 또 반토막 났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합계가 4채 중에 한 채만 15년 차 미만이다. 그러니까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치. 툭 튀어나올 만하네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10채 중에 한 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걸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10년 이후에 입주한 거는 발코니 확장이 기본이 돼가지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구조와 평면이 좋아. 그래서 알파룸도 있고, 그 파우더룸도 있고, 막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지어진 거 보면 되게 좋아, 구조가. 그러니까 2010년 이후까지는 괜찮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4채 중에 한 채는 살만하다. 나머지는 오래됐다. 인테리어 안 하고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그래도 돈 늘어나는데 신축이 비중이 확 줄어드니까 얼죽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얘가 가격을 초반에는 많이 치고 나갈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가격이 많이 벌어지면,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이제 20년 차, 30년 차 쪽으로도 손이 갈 수밖에 없어. 근데 30년 차가 넘으면 좋은 동네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재건축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가격이 이렇게 10년 차 단위로 보면은 25년에서 30년 차 사이,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제일 싸. 서울은 그래. 근데 그리고 다시 30년 차 넘어가는 건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일 싼 건 뭐냐면 30년 차가 넘었는데 재건축 안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얼죽신은 한때 바람일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대적인 수익률이 준신축이나 기축들의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너무 비싼 거를 너무 연끌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럼 지난 10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서울은 이렇게 늙었냐? 이런 이야기죠.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난 서울시장 때. 네. 그래서 뉴타운이 683개에서 393개로 바뀝니다. 반토막. 아니, 57%가 줄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책까지 나왔어요. 서울을 바꾸는 정책. 서울연구원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 함께 잘 사는, 이게 중요해요.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도시 재생.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거죠. 10채 중에 한 채만 행복하고 나머지 90%는 다 뒤지자 같이. 그 오래됐지만 함께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뭐가 정인지 모르겠어. 공평한 건지 모르겠어. 함께 오래된 서울. 함께 잘 빼고 사는. 집은 썩었지만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서울 시민들은 행복해졌는가? 벽화 그리고. 그러니까 함께 잘 사는입니다. 함께 잘 사는, 집은 썩었지만 함께 잘 사는 서울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씨앗을 없애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적으니까 집값 상승의 주범이 신축이 돼버린 거예요. 신축 때문에 집이 오른다.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신축이 귀하니까 신축이 입주하면 가격이 어때요? 확 올라가죠. 네.
그러면 확 올라가니까 이 신축, 야, 저 신축이 20억이면 우리 아파트는 그러면 15억은 불러야지. 구축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축이 재구축이 되면 또 신축이 들어오면 또 가격이 신축 가격이 또 더 올라가니까 또 구축도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신축이 가격을 주도하고 뒤에 구축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해결을 신축이 가격 상승의 주범이고 우리나라는 간단하잖아. 신축을 없애. 없애. 반지하 차물차 없애. 전세 갭투자 없애. 신축 없애. 지금 이제 신축이 열채 중 한 채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신축을 없애려고 그러면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안 지으면 돼. 그래서 그게 뉴타운 출구 전략이었다는 거죠. 어지러지하다. 이게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처방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길게 못 보는 거지. 당장 뭐라고 하니까. 그 결과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반포 60억.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반포 60억.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신축을 막아라. 신발, 신축을 막아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해야 돼? 재건축이 돈이 돼? 재건축 초과에. 돈 빼서. 얼마 벌었어? 집도 돈 내나 5억씩. 집도 안 팔았는데요? 몰라. 알바노 빨리 되나? 알바노. 특히 강남 알바노?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강남만 규제하고 이랬더니 이제 전국이다. 막 경기도도 내고 저기 위에도 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알바노? 팔아야 돈을 주죠. 대출만 해서 주던가 모르겠고 경매 넘기면 되니까 알바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해요 안 해? 할아버지들 야, 집 하나 있는데 현금으로 하나도 없는데 끝나고 나서 5억씩 내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팔고 나가라는 이야기인가? 이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주거의존의 자유가 그런 거 따위 알바노. 국민의 기본권 알바노. 공평해야 돼 무조건 알바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씨를 말려버려. 씨를. 거세를 해버려. 거세를. 봉합수술을 해버려. 묶어버려. 그러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통과. 재건축 하실 분들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도장 안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시작도 못하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근혜 때는 안전진단을 하면 95%가 통과가 됐어. 근데 그 다음 정권이 됐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95%가 탈락을 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명박근혜 때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가 더 젊었고 이전 정권 때는 아파트가 더 생생한데 95%가 통과가 안 돼. 기준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썩었냐의 기준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살만하다. 고쳐 쓰는 게 좋다. 쓸만한 집을 부시는 거는 자원 낭비다. 이런 거죠. 알바노 힘든데요. 주차장도 없고요. 물이 새고요. 힘들어요. 층간소음 심하고요. 뭐야 알바노? 지붕은 있잖아. 그러니까 알바노. 니 그러든가 말든가 이게 공평하지 않아. 니가 신축돼가지고 위화감 조성하면 안 돼. 알바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구조 안전성을 중요하게 해서 가중치를 높였던 거고 지금은 생활이 많이 불편해. 그럼 집은 튼튼한데요. 그래도 해. 물 새잖아. 주차장도 없고. 바꿔. 이게 이제 오세이돈의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시켜가지고 10년 빨라봐야 10년 뒤 입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동기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니 이런 거 막 했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2035년에나 이제 입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지. 그래서 분양가를 여기는 평당 1억에 분양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익이 너무 많이 남잖아. 그러면 주변 시세 대비 80%에 분양하거나 50%에 분양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제일 썩은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평당 1억에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6천만 원에 분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1억에 분양했으면 1억이 조합의 수입으로 잡히는데 6천만 원에 분양하라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붕 뜨잖아요. 4천만 원의 수입이 주는 거죠. 그럼 그 4천만 원의 수입이 어디로 갔을까? 돈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갔을 거야. 그게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 무주택 현금 부자들이 청약을 받아서 당첨되면 그냥 앉아서 로또 원베일리 처음에 앉자마자 15억인데 지금 알고 봤더니 60억이 돼버렸네. 20억에도 분양하네. 40억 먹었네. 와, 이게 공평한 거죠. 공평하대요. 내가 평생을 내가 살다가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는데 그 수입이 조합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n분의 1에서 분담금 3, 4억씩 낸 게 강남에 집 없으면서 현금 부자들한테 간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들 아니야? 강남에 살면서 집 없고 현금 많고 누구나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면 사업성이 떨어져갖고 더 안 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이 안 되니까 더 안 지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데는 강남밖에 없어. 그래서 강남에 신축이 많이 들어왔어. 개포동, 잠원동, 반포동 생각해보세요. 방배동. 근데 주변은 어떻게 돼요?
노원, 도봉, 막 은평구 이런 데는 최근에는 안 되잖아요. 뭐 하는 것도 뭐 대조 일구 진행되는 것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싸움의 원인은 결국엔 돈이에요. 그렇죠. 그죠? 부부 싸움이 아니잖아. 사랑 싸움이 아니잖아, 지금. 결국엔 돈이거든. 이렇게 돈이 안 되게 하니까 그런 거야. 이 허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다 뛰어넘는 건 강남만이 그렇죠. 유일한 강자. 두드러 맞으면서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과실이, 금메달이라는 과실을 주는 거죠. 트로피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강남에 밖에 신축이 없고, 강남은 살기 좋고, 다 돈이 글로 모이는 거죠. 트로피 타올리는 거죠. 60억. 평당 2억이 눈앞이다. 고지가 보인다. 이러면서 진기가 앞으로. 저 산을 넘으면 복숭아밭이 있다 그래서 넘었더니 와, 한 금맥이 있는 거야. 금맥이. 와, 대박. 뭐 이런 거지. 야, 대박.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더 불공평한 세상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이익이에요, 그들한테. 왠지 알아요? 더 불공평해야 더 지지를 해주거든요.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이거 늙어가는 이유는 뭐야? 그래서 집을 안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래서 국평 60억의 시대가 빡 열렸죠. 저 고지를 넘으면 사과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금맥이 있었어. 와, 대박. 그렇죠. 국평 60억의 시대. 그러니까 원베일리 국평 60억. 부동산 영업가 심하는 왜? 왜 그랬어? 왜? 투기꾼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서울이 집을 안 졌어. 씨를 걸려버렸어. 누가요? 네? 누가요? 그건 알아서 생각해. 이렇게 지자체랑 정부가 합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는 누가 더 만드는 거냐. 집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축이 집값을 주도한다 그래서 신축을 없앴더니 주택 공급이 더 안 되고 주택 공급은 더 안 되는 상태에서 돈은 계속 늘어났잖아요. 유동성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잖아요. 연 단위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을 더 줄이니까 멸실되는 것보다 더 줄어드니까. 그리고 서울의 멸실은요. 기존에 있던 집을 멸실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재건축은 30%밖에 안 되고 예전에 서울시에서 연구에 따르면은 재개발은 하면 할수록 가구 수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세대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다 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열 가구가 살고 있는데 재건축하면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주거는. 그래서 재개발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규로 들어오는 주택이 멸실 숫자 대비해서 신규 주택이 20만 호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멸실 주택이 거의 한 15만 원인 거지 실제로 공급되는 건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르니까 더 쪼여. 그러니까 더 공급이 안 돼. 그래서 더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야. 이지랄 하고 있는 거죠. MZ 오피스 이지랄 이렇게. 미친 눈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보세요? 보죠. MZ 오피스. 예. 역시 쿠팡 플레이. 영 다 봅니다. 저보다 더 트렌디하신 것 같아요. 너는 너무 여기서 골방에서 너무 이것만 해. 놀자니까 나랑 왜. 제가 이렇게 오늘은 되게 우습게 이야기하고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속으로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호수뷰.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 호수뷰. 뭐지? 이게 직직이에요. 직접 찍었다. 직직. 광교 호수뷰 아닙니까? 호수뷰. 여기 41층에 가면은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 어디예요? 어디서 광교. 어디서 스타벅스 찍으셨나요? 41층. 거기서 있는데 여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진데요? 한강뷰와 똑같아. 그래서 스타벅스를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포에 살진 않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광교에 스타벅스를 가면은 이 뷰가 쫙 나오는데 풀뷰를 볼 수 있는 자리는 얼마 안 되겠죠? 네. 몇 개 안 되겠죠? 그래서 가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 앞에 이렇게 탁 서 있거나 아니면 옆자리에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언제 나가나. 그래서 이제 약간 커피 양을 보고 그다음에 그 밑에 트레이를 드냐 안 드냐 보고 있다가 하면 딱 가서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딱 가서 있죠. 앉으려고. 남자친구가. 그쵸. 그러면 그 옆에 있다 아줌마가 이러죠. 저기요 학생 제가 먼저 여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피 터지는 거죠. 서로 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 호수뷰가.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안 기다리고 바로 봤어요. 어떡해요? 왜냐? 이 건물이 41층만 있는 건 아니거든. 오피스 건물이에요. 위나 아래. 그래서 이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오피스를 임차해가지고 이 뷰가 나오니까 싹 다 카페를 만드는 거야. 되게 조그만 카페를. 그래서 41층만 이게 커피숍이 있는 게 아니고 스타벅스가 있는 게 아니고 35층에도 있고 34층에도 있고 다양하게 공급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나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뷰를 찍은 거죠. 어차피 인스타에 올릴 거면
뭐 41층에서 찍거나 여기서 찍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얘기가 뭐야? 한강에 반포에 한강 파노라마 풀뷰가 나오는 34평 아파트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한강에 파노라마 풀뷰가 매우 흔한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가격이 나올까? 아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러면 한강에 파노라마 뷰가 나오는 새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해주면 원베일리가 60억이 진짜 가격이 나왔을까? 지금?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호수뷰 설명을 하는 거야. 내 이야기는 집을 한강변에 많이 짓게 했으면 아까 60억 이런 일이 지금은 없었을 거다 이거죠. 이게 그게 멍청한 거라는 이야기죠. 집값이 신축이 집값을 올리니까 신축을 없애면 된다. 못 짓게 하면 된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을 떠먹였더니 위만 배불리는 거, 나는 힘들게 식당까지 걸어가요. 다리는 걸어가고, 손은 힘들게 밥을 푸고, 입은 힘들게 씹어가지고 넘기니까 위만 앉아서 처먹고 있네? 저 새끼를 괴롭혀야겠네? 그래서 나는 다른 식당으로 안 가고, 손은 밥을 안 뜨고, 입은 안 씹어가지고 위를 괴롭혀야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나고 났더니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만 손해더라. 다시 먹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고, 원베일리에 60을 하는 이유는 다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것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이긴 데가 강남인데, 그래서 강남에만 공급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멋집니다. 답답합니다. 비유도 아주 좋네요. 그렇죠. 이런 시청각자료 아주 노력 많이 한다, 내가. 좋습니다. 저는 임장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기 때문에 네. 이런 자료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랭이한테 가서 얘기해줘야겠다. 찍는 거죠. 근데 광교는 왜 가셨습니까? 임장 갔죠. 뜬금없이? 광교? 네. 삼성전자 생활권에 꽃 아니야. 한 봐줬지. 그러면 사요? 어? 광교 사요? 아니. 망고쌤이 광교에 떴다더라 뭐 이런 거. 그 별로 관심 없어.